LH 정비기획부장 나영수입니다. 저기 안녕하시냐고 여쭙기에도 살짝 좀 민망한 상황인 것 같고 지금 이제 밖이 좀 이렇게 토란하고 어수선합니다. 우선 반갑습니다. 저희가 이제 정비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항상 생각이 다르고 또 어려운 사업 체계에 대한 이해도 다르고 또 믿을 수 있을까라는 우려심도 있고 그런 게 이제 혼재하다 보니까 사실 여러 가지 좀 시끄러울 수도 있고 갈등도 있을 수 있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잘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게 또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고 믿을 때까지 저희가 설명이나 이해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주신 만큼 저희가 준비한 자료 설명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궁금증과 이 혼란스러움이 해소될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잘 경청해 주시길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승인도 119구역 사업 담당인 LH 조재현 차장님께서 승인도 공공 재개발 관련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인사부터 드리겠습니다. LH에서 숭인동 1169구역 공공재개발 사업을 담당하는 조재현 차장입니다. 다들 생업에 많이 바쁘실 텐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시간을 내서 설명에 참석해 주신 우리 주민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회가 쉬운 설명회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앞에서 혼란스럽게 또 어떤 주민분들은 굉장히 위협적이고 무섭다고 저한테 또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신 분들은 그런 위협을 뚫고 그러니까 이제 오신 만큼 오늘 주민 설명이 정말 잘 왔다. 정말 내가 몰랐던 정보를 알아갔다. 그런 귀중한 시간이 되었다는 걸 증명해 내도록 제가 열심히 아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설명을 시작하기 앞서서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해서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저희가 숭인동이 2021년 3월에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에 설명회를 3차례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된 설명회를 못했어요. 그만큼 반대하신 분들이 극렬히 방해를 해 오셨습니다. 그 여파로 지금 주민분들이 이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100%가 아니라 절반도 이해를 못하고 또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분들이 저희한테 개별적으로 연락을 와서 정말 아닌 내용을 물어보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저희가 답변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질문이 들어오고 또 너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 뭔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좀 책임 있는 답변을 하고 설명을 좀 제대로 해줘라 이런 주민분들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열심히 시간을 내서 자료도 준비하고 이렇게 시간도 내가지고 설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요청을 해서 지금 설명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설명회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내용으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주민분들이 이해를 못했었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오늘 설명회만큼은 주민의 관점에서, 그러니까 저희의 관점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관점에서 시각에서 어려워하는 궁금해하는 것들, 그걸
쉬우면서 정말 핵심만 간략하게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오늘은 공공재개발 사업에 대한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다른 종류의 사업은 일체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른 데 가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들으세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듣지 마시고 공개적인 석상에서 책임 있는 답변, 저희 동영상 녹화도 좀 하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자리에서 오픈된 데서 듣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 설명을 하기 앞서서 숭인동이 과연 과거에 어떻게 그런 재개발을 추진을 했었는가 한번 과거를 한번 뒤돌아보겠습니다. 주거지가 60년, 70년대 때 형성이 되어 있었어요. 우리 숭인동이. 근데 한 3, 40년 흘러가지고 한 2000년 정도 되니까 우리도 한번 재개발 해보자. 새 아파트 한번 살아봐야지. 그래서 누군가가 재개발하자 나섰습니다. 근데 안 됐어요. 또 나섰어요. 또 안 됐어요. 20년 동안 그랬습니다. 그게 4차례가 이상입니다. 저희가 아는 것만 4차례. 왜 안 됐을까요, 그게?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일단 주민들이 사업에 대한 소수 몇 명은 아는데 이해를 잘 못해요. 그리고 이 재개발 사업이지 않습니까? 사업이니까 이권에 개입이 또 됩니다. 어쩔 수 없어요. 사업이니까. 그리고 거기에 사업성도 안 나옵니다. 분담금을 많이 내야 돼요. 재개발 되겠습니까? 그러면 분명히 누군가 재개발 하자 그러는데 누군가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요. 지금 1층에 보셨다시피 이렇게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에요. 20년 동안 계속 그래왔어요. 그러면 그 반대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결국에 재개발이 되려면 조합이 설립이 돼야 돼요. 민간으로 추진하려면 공공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해야 되는데 75%가 그럼 으쌰으쌰 해줘야 돼요. 사업 가자. 안 나옵니다. 동의율이. 그러면 어떻게 빠그러져요? 그게 계속 이게 무할목표로 계속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선택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뭐냐? 현재 그냥 그대로 사느냐 아니면 재개발하느냐.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그렇겠죠? 자, 현재 그대로 살게 되면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월세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모르겠지만 월세 계속 받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럼 그대로 사는 겁니다. 근데 주택이나 상가 좀 오래될 거 아닙니까? 낙후됩니다. 주변 환경이 노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벌써 한 60년, 70년 흘렀지 않습니까? 근데 더 계속 낙후되는 겁니다. 그게 안 좋은 점이겠죠. 그러면 반면에 재개발이 되면 어떻게 되냐? 상가나 주택이 신축으로 바뀝니다. 그렇겠죠. 주변 환경이 좋아져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재개발로 인한 재테크 측면에서 자산 가치도 올라갑니다. 월세 받으시는 분들도 월세도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이런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단점도 있어요. 뭐냐? 그대로 쭉 살면 월세가 그대로 나올 텐데 끊길 거 아니에요. 이주하고 철거하고 공사기간 떨리고 이제 월세 현금 흐름이 끊기는 문제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장점이 있어요. 저 옆에 뉴타운이나 아파트 보면 다 신축으로 들어서 가지고 좋아지는 거 다 알아요. 다 알죠. 근데 자산 가치가 상승된다. 이거 LH가 말하는데 너네 그 말 맞아? 그것만 되면 재개발 안 할 이유 없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산 가치 정말 상승하는지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자, 이건 일반 분양가 시세 70%로 가정을 했을 때 공시지가 3억 8천. 자, 3억 8천이면 평당 1,500만 원일 때 25평 정도 됩니다. 그 정도 토지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14억 원 상당의 30평대 아파트를 분담금 없이 바꿔갈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숭인동의 사업성이 나와요. 70%로만 가정을 해도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지금 3억 8천에서 14억대 30평대 아파트를 분담금 없이 받아갈 수 있는데 왜 이렇게 계산이 나오냐? 공시지가에서 권리가액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2.25배가 올라갑니다. 올라가고 또 시세보다 40% 이상 저렴하게 또 분양을 받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여기 써놨어요. 보상금 주는 방식 절대 아니다. 그러니까 자, 이 사업을 잘 이해를 못 하셔서 보상금 나 적게 준다, LH가 뭐 1.5배로 보상금 강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보상금 주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집은 25평 정도 가지고 있어서 3억 8천만 공시지가 있으면 30평대 아파트를 무상으로 추가 분담 없이 갈 수 있다. 그냥 핵심만 그것만 이해하세요. 다른 거는 복잡하니까 개별적으로 물어보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좋아. 너네 LH 말대로 아파트 3억 8천이 갑자기 14억이 되는 방법이 일어난대. 그래, 좋아. 근데 나 월세도 받았는데 큰 아파트 나 혼자 사는데 근데 필요 없는데? 하지만 일단 아파트 방 3개, 4개에 거실도 크고 화장실도 2개 그런 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재개발이 되면. 근데 나 혼자 사니까 그래 넓은 데 필요 없어. 그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세대분리형이라고 이런 거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투룸에 살고 원룸을 100만 원 그냥 월세 따로 주면 돼요. 출입문 따로 있어요. 그렇게 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그게 싫다. 월세 100만 원 좀 적은데 더 많이 받고 싶다. 그러면 본인이 원룸 살고 투룸을 월세 주시면 돼요. 그럼 월세 한 150, 200 나오겠죠. 그죠? 근데 나 목돈이 필요해.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그냥 이거 전세 한 14억이면 전세 한 8, 9억 될 겁니다. 그럼 8, 9억 전세 주고 한 더 낮은데 주변에서 전세 살고 남은 목돈 한 1, 2억 그 목돈 가지고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그러니까 플랜이 다양하다. 이거 지금 20평대 지분일 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 지금 그 20평대 얘기고 나는 토지 한 40평대 되는데 나 어떻게 해? 나는 그래서 해봤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다는 못 해보고 구간별로 나눠서 해봤어요. 해봤더니 자 40평대 공시지가 1,500이면 6억 9천 정도의 공시지가를 가지고 있으면 이분들은 아파트가 자 30평대 20평대 한 채씩 2채를 가져가고 분담 없이 가져간다는 얘기예요. 이 정도의 사업성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 프로세스는 2.25배 상승하고 1.7배 그 시세보다 싸게 상승되니까 지금 26억 원 상당의 아파트 2채로 바꿔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땅을 이 아파트 2채로 바꿔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물론 이게 1+1을 다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걸로 가정한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자 토지 46평이 아파트 2채가 되는 거다. 나 그거보다 더 큰데 46평보다 더 커. 6억 9천보다 공시지가 더 높아. 그러신 분들은 자 57평짜리도 한번 분석해봤어요. 8억 6천 공시지가. 그런 경우는 아파트 30평대 20평대 한 채 받고 상가도 작은 거 받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나 아파트 2채 필요 없어. 양도세 뭐 세금 많이 나오고 나 필요 없어. 그러면 30평채 받고 상가를 한 중간 정도 규모 받으시던가 아니면 40평대 받고 상가를 작은 거 받아도 돼요. 근데 나는 아파트 필요 없어. 월세가 중요해. 나 월세 지금 한 3, 400 받는데 나중에 한 800, 1000만 원 받고 싶어. 얼마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받고 싶으면 상가로 하나 받으면 돼요. 상가로. 마트나 뭐 병원 들어온 큰 거 빌리면 세입자 관리도 편하면서도 월세 따박따박 크게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플랜이 많이 있어요. 그 선택할 기회는 많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좋아. 너네 LH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 정도 사업성 나온다는데 너네 말대로만 되면은 내가 굳이 뭐 재개발 되면 좋고 되면 좋지. 반대할 이유가 없지. 근데 LH 너네 말을 어떻게 믿어? 분명히 그렇게 말하시겠죠. 자, 근데 저희 LH는 국가하고 신용 등급이 동일합니다. 그리고 국가 최대 공기업이에요. 그리고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개적인 석상에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다 여러분들에게 안내를 다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제가 소식지를 제가 나눠드렸죠. 그죠? 저희 명의로 발간한 소식지를 제가 다 드렸습니다. 가서 읽어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겁니다. 다 마지막이 중요해요. 뭐냐면 그냥 저희가 뭐 말로는 누구나 말할 수 있고 누구나 뭐 10억을 주니 20억을 주니 100억을 주니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누가 확인했느냐 검증했느냐입니다. 저희는 이걸 제3의 전문기관인 한국부동산원, 예전에 감정원이라고 아실 거예요. 그래서
감정원에서 검증을 다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걸 공개한 거예요. 그러니까 LH 저희가 임의로 주민들한테 사업성이 좋다 이렇게 그렇게 잘못 이렇게 계산해가지고 뭔가 부풀려가지고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공신력 있는 기관이 검증한 걸 저희가 발표를 할 뿐이에요. 그걸 안 믿으면 뭐 저희 방법이 없죠, 그죠? 일단 그렇습니다. 아 근데 또 이런 말씀하세요. 하도 이제 문자나 뭐 이렇게 막 찌라시 뭐 있으니까 제가 너무 힘든데 LH가 뭐 다 재산 뺏어간다. 이 사업 공공재개발은 재산 다 뺏어간다. 이 사업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러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현재 지금 그 여러분들 주민 그 등기부 등본상 소유자 뭘로 돼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다 소유 다 돼 있죠. 땅 문서, 집문서 가지고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동의서 제출해도 등기 안 바뀝니다. 재개발 진행이 되고 완료되기 전까지 등기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의 등기가 그대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 방식이. 그러니까 다른 방식은 어떤 방식 모르겠지만 다른 방식은 일단 소유권 등기를 넘겨주고 시작을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이제 등기를 넘겨받기 전까지는 갑인데 등기 넘겨주면 주민이 을이 돼요. 그러면 옛날에 해준다고 말했다가 나중에 말이 바뀌면 해줄 말 뭐 어떻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여러분의 땅 문서 집문서예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공공재개발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뺏긴다고 말을 하니까 저희는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지만 또 주민들은 믿어요 그거를. 그러니까 아 정말이에요. 그런 걸 믿어? 하는데 믿는 사람이 꽤 있어요. 어르신들 많이 믿으세요. 어쨌든 등기 그대로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등기 그대로 있어요. 자, 나 요즘 세상 어떻게 눈 뜨고 코 베어가는 세상인데 나 못 믿어. 나 그래도 LH 못 믿어. 저희가 하도 많이 믿음을 못 줘서 그런가 반성을 하겠습니다. 근데 그냥 나 이제 나 재개발 뭐 다 모르겠고 필요 없고 나 그냥 비싸게 팔고 싶어. 그러신 분들도 있겠죠. 그죠? 실제로 네이버 부동산 제가 들어가 봤어요. 들어봤더니 그 높게 올려놨더라고요. 공시지가 막 3배, 4배 막 올려놨어요. 근데 올려놓은 건 자유죠. 그죠? 근데 팔리냐고요?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높게 받고 싶은데 사는 사람들은 사겠어요? 이게 재개발이 돼가지고 뭔가 새 아파트 돼야 비싼 돈 주고 사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자 이거 제가 임의로 한 게 아니라 보시면 이게 책 재개발 재건축 그 관련 전문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그래프가 있어요. 사업 전에는 감정평가액 수준의 매매가밖에 안 돼요. 이게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그 분양 이렇게 입주하면서 이게 점차 올라갑니다. 시세가. 그러니까 시세가 처음엔 낮아요. 왜 낮냐? 구역 지정 전에는 이게 재개발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데 새 아파트 바뀌어야 이게 가치가 있는 건데 어쩔지 모르잖아요. 빠꾸러지면 이거 꽝이잖아요. 물딱지 되는 거예요. 쉽게 설명드리면. 그러면 지금 낮아요. 그러니까 비싸게 내놔도 안 팔리는 거죠. 그러면 좋아요. 재개발 신축 입주하고 싶은 분도 있겠지만 중간에 팔고 싶으신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싸게 팔고 싶어요? 비싸게 팔고 싶잖아요. 그러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돼요. 이게 냉정합니다. 시장이 정확해요. 어쩔 수 없습니다. 자유시장 경제. 그래서 동의서 제출하고 진척이 되어야지 거래 가격이 올라갑니다. 구역 지정만 돼도 확 올라가요. 이제 저희가 뭔가 좀 리스크가 하나 제거됐구나. 시행자 지정, 사업시행도 더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도 이런 게 있어요. 자, 조합원이 어깨를 프리미엄. 그러니까 조합원도 여러분들이 조합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조합원 분양가로 받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시세보다 아까 뭐 40에서 50% 싸게 받는다 그랬잖아요. 일반 분양은 뭐 그거보다 좀 더 덜 싸게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조합원 프리미엄에 입주권 프리미엄에 또 일반 분양, 또 분양권 프리미엄까지 다 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관심 있게 지켜본 단계, 지금 아직 2단계예요. 그러면 수익이 이만큼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다 되면 수익이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고 제3자 다른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언제 들어가지? 아직은 좀 언제 모르니까 지금 들어가면 리스크는 있는데 수익은 많이 있다. 중간에 들어오면 점점 수익이 적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처분 2주 철거하면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사업 무조건 가는 거니까 그때는 가격이 비싸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아파트가 가격이 올라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그때 진입한 사람은 리스크는 적고 그만큼 수익을 적게 이제 가져가는 그런 구조. 그러면 재개발 되면 올라가는 건 맞는데 그래 모르겠고 나 재개발 LH 물러나가지고 그냥 떠나면 토지거래 허가구에 풀려가지고 나 그때 파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때 비싸게 팔아야지. 파는 건 좀 비싸게 팔고 싶으시잖아요. 근데 재개발 무산되면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만 죄송스럽게도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후보지로 선정돼가지고 공공재개발로 이 지역이 된다고 하니까 지금 투자자들도 약간씩 소위 말해서 간을 보는 거거든요. 그 가격에. 근데 안 된다. 빠그러졌어. LH 안 한대. 그러면 그 가격 유지 못합니다. 정말이에요. 재개발 가능성과 희대는 정비례한다.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좋아. 너네 말 다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개발할 건데? 어떻게 개발? 잠깐만요. 목이 타네. 목이 타. 그럼 어떻게 도와줄 건데? 자, 일단 중공 아파트 아니고요. 민간 브랜드 아파트입니다. 브랜드 메이저 업체 들어올 수 있어요.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 종로구의 관문, 우리 숭인동에 대한 우리 주민분들 자부심이 굉장히 있으시더라고요. 자, 종로구 관문이니까 종로구의 랜드마크로 저희가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만들어 볼 거고요. 그리고 자, 예전에 그 과거의 자료 가지고 지난 정권의 자료 가지고 계속 이렇게 이제 밑에서 시위하시는데 그거 다 무시하시고 자, 준주거 지역이니까 층수 요즘에 좀 서울시에서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층수를 50층 이하 정도 준주거니까 용적률 600% 수준으로 계획을 해서 저희가 서울시로 이제 요청을 해보려고 해요. 주민들 다 그런 거 원하시잖아요. 근데 그 용적률 600%가 600이면 600이지 감이 없죠. 600이 600원인지 6,000원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600%면 민간의 400%보다 200%가 올라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조례 기준으로. 그러면 계략적으로 환산해 보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2천억 원이에요. 그게 2천억. 그럼 2천억만큼 우리 사업의 수입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 어디 가는 게 아니에요. 저희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다 나눠 가져가는 거예요. 2천억 원을 600%를 200%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닭장 아파트 싫고 임대 아파트 많고 좋아요. 그러면 그거 올라가는 거 싫으면 400으로 해도 돼요. 400으로. 그러니까 민간 재개발하는 것처럼 400으로 500으로 가도 되고 600으로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할게요. 저희가 주민 재산이잖아요. 저희 마음대로 안 할게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원하면 닭장 싫어 임대 아파트 싫어 그러면 민간 재개발랑 똑같이 할게요. 그냥 똑같이 개발할게요. 틀린 거 없이 하겠습니다. 주민들 다수가 원하면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희는 공공재개발이면 더 올릴 수 있는 옵션 한 가지 선택권이 추가가 된 거일 뿐이에요. 600을 하라고 저희가 강요한 게 아니라 더 올려서 저희 분담금이 줄어들고 뭔가 더 큰 평수 아파트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릴 거니까 선택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을지 저희가 비교 내드릴게요. 이게 나은지 저게 나은지 분담금이 어떻게 바뀌는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구역지정 하기 전에 다 합니다. 그거. 근데 민간 개발할 때는 우리 이 밑에 전면 상업지역까지 다 포함해서 개발할 건데 공공재개발 너네는 여기 쪼가리 땅만 개발해가지고 우리 이거 난개발이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숭인동 개판 만들어 이렇게 안 돼.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가지고 좋습니다. 저희가 주민들이 원하시면 저희가 이렇게 할게요. 저 밑에까지 다 이제부터 공공재개발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할게요. 해도 될까요? 박수 쳐주세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 밑에 확장한 2만 제곱미터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전면 상업지역까지 개발을 하겠습니다. 하는데, 자, 지하철 11번, 12번 출구하고 연결을 하겠습니다. 연결을 해요. 지하로. 연결되겠죠, 이러면? 좋습니다. 똑같이 계획할게요. 용적률 그러면 상업지역까지 하면 600% 넘어가요. 650 이상 갈 수도 있습니다. 계산해봐야 되겠지만 토지 등소이자 좀 늘겠지만 근데 이제 이분들의 동의를 좀 구해야 되고 이분들한테 설명도 해야 되고 동참을 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그분들 우리은행 있고 많이 있잖아요. 수도학원도 있고 또 소규모도 있고 합니다. 근데
그분들 제가 따로 설명회도 하고 접촉도 하겠습니다. 해서 그분들도 여기에 동참을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해볼게요. 하는데 근데 그분들이 생각만큼 그렇게 동의가 많이 안 나올 것 같아. 그러면 전략적으로 단계별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1단계로 가고 이분들을 나중에 이렇게 가니까 빨리 들어와 이렇게 하는 방법. 그 전략은 어떻게 짤 건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궁극적으로는 저희가 여기까지도 장기적으로 가는 걸로 저희가 방향을 잡아서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볼게요. 주민들이 그러니까 저희가 사업을 하고 저희 생각대로 하다 보니까 반대하시는 분들의 의견도 맞는 의견도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의견도 저희가 존중해서 주민 의견 다 존중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렇게 확장을 해가지고 하겠다. 해보겠습니다. 아 근데 너네 그 말로만 그렇게 하자면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할 건데? 대안이 있어? 방법이 있어? 근데 얘기 중에 질문을 하겠는데. 아 이제 끝나고 나서 하십시오. 자 그리고 저희 LH하고 주민은 자 분명 말하지만 한 편입니다. 왜냐? 그러니까 저희가 주민들하고 같이 서울시나 종로구나 시민위원, 자문위원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 용적률, 층수, 임대주택 줄여라 아니면 지하철 출구 연결 이런 거 요구를 저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한 편이 돼서. 한 편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재산인데 저희가 대행을 할 뿐입니다. 그래서 같이 요구를 하는 거예요. 저희랑 싸울 필요가 없어요. 주민하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못하는 걸 저희가 대신 해드리는 거고 저희가 못하는 부분들은 주민들이 대신하면 되는 거예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결국은 서울시나 이 전문 그 시민위원분들 이분들을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임대주택을 줄여도 된다, 더 높여도 된다 이런 거를 결정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가 결정을 못해요. 저희가 많은 주민들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싶어요. 근데 그대로 저희가 할 수 있는 인허가권자는 저희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같은 편이다. 저희한테 화살을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아 근데 나 지금 그걸 다 좋아. 다 좋은데 우리 재개발 때가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나 월세나 그거 없으면 나 생활 안 되는데 나 수입도 없는데 이러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주민들의 요구가 많이 있고 또 주민대표회가 많이 구성되면 그 협의를 합니다. 협의해서 자, 이 끊기는 기간 동안의 월세 수입을 보전하는 방안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이 부분. 박수 한번 안 칩니까, 이거? 자, 이거는, 자,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는 공공재개발에서 실제로 다른 구역에서 시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가나 다른 월세 받으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계속 나 월세 끊겨가지고 나 생활 못해 어려워 공공에서 뭔가 좀 대책 없어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의 어려움도 이해는 가더라고요. 이해는 가니까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구역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없는 데를 허상에 이렇게 허상으로만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너무 많이 어제도 문자 받으셨죠? 공격을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자 기존 계획안 410세대 중에서 200세대 절반을 임대를 넣는다. 자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 그 기존 계획안은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없습니다. 이거는 없습니다. 이게 지난 정부 때고 저희가 이렇게 계획을 했던 거는 기존에 계략적으로 추정을 했던 것 뿐인데 사실 보수적이고 굉장히 좀 이렇게 제한된 그 상황에서 하고 또 그 당시에는 임대주택을 그 작은 평형으로 세대수를 많이 넣는 게 서울시의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는데 확정은 아니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렇게 저희한테 이렇게 공공재개발은 이런다 이렇게 공격을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어요. 그랬는데 자 정비계획안 수립할 때는 저희가 종로구의 랜드마크지 않습니까? 여기가 숭인동이 또 남개발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자 관련법에 위배되지 않는 수준에서 최대한 그 소형 임대주택 비율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줄일게요. 저희 주민들하고 한편이라니까요. 저희도 임대주택 많이 넣고 싶지 않아요. 조금 넣고 싶어요. 주민들하고 생각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소형평 임대주택 세대수를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층수 최대한 높이겠습니다. 그리고 상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상가 최대한 줄여가지고 주택 비율을 최대한 높일게요. 주민분들하고 저희하고 같이 손발이 맞아줘야 돼요. 서울시에 같이 요구를 해줘야 돼요. 지금 반대하시는 분들의 그 정도의 그 열정이면
서울시한테 이거 받아내고도 남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아 진짜 그렇습니다. 정말 그 열정을 저희랑 같이 서울시하고 시민위원분들한테 같이 쓰시자고요. 같이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임대주택 적게 넣으면 좋죠. 그리고 민간 브랜드 아파트 뭐 많이 있죠. 그 고급화된 거 강남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 수준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주민하고 협의해가지고 주민이 원하면 그렇게 추진할 겁니다. 해보겠습니다.